조국 후보의 지지 선언을 누가 했는가 봤더니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5월 15일에 그렇게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사진도 제가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나는 민주당의 평당원이지만 타당 후보인 조국을 지지한다. 나를 징계할 테면 하라.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호철, 삼철 중에 한 명, 이호철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상징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1호가 양정철, 2호가 이호철이고요. 3호가 이제 전해철. 이렇게 해서 삼철로 불리는 분인데 네. 저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우리가 뭐 비판하는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 전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좀 너무 뻔뻔하다. 그 뻔뻔하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걸 뭐 무능이라고 표현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좀 뻔뻔하다라는 거를 국민들은 뭐 내로남불과 위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던 걸로 좀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뭐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조국 후보를 지지하러 갔다. 뭐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방송 카메라가 따라붙고 언론인들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민주당원이지만 조국이라는 사람을 타당 후보를 지지하고 징계할 테면 해. 뭐 이런 식의 지금 좀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사실 문재인 정부다운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 역시 삼철은 안 바뀐다. 역시 문재인다움, 문재인스러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생각을 전 했고요. 아니 민주당인데 조국혁신당 후보 찍지 말라는 얘기 누가 합니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다 비밀투표고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는 건데 그건 막을 수가 없죠. 근데 민주당원이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저렇게 타당 후보를 대놓고 해당 행위를 일삼는 그러면서 이 행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뻔뻔하게 나를 징계할 테면 징계하라라고 나오는 저 모습은 저는 왜 이 친문 인사들 중에 반성과 성찰이 없는 전 그분들을 친문 패족이라고 부르는데 그 패족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왜 안 좋은지를 저는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모습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이호철 전 수석에게 이번 평택 선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신 분이 있나요 여기서?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게 나를 징계할 테면 하라 저렇게 얘기하시는 게 약간 그 프랑스 레지스탕스 감성입니다. 옛날에 그 자의식 과잉이에요. 자신들이 어떤 저항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보통 그리고 현재 민주당에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당직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보통 정당 내 징계는 이렇게 보직을 맡은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일반 평당원에게 뭐 말씀하신 대로 너 어디 지지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자연인이신데 굳이 뭐 이렇게 밝히실 필요 있었나 싶고 저는 좀 놀랍지 않나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호철 석은 저쪽 진영 민주당 진영에서 특히 친문 내에서 되게 인품으로 유명했던 분이에요. 되게 큰 그래요? 어른같이. 실제 일상에서는 인품 좋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이분법적 사고, 검찰 출신이면 악마고 선악 구도로 나누는 거, 상대당 출신이면 부끄럽고 의심스러운 사람 취급하고 이런 분들이 그동안의 민주당의 줄이었다는 게 저는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뛰어넘는 게 운동권적 세계관을 뛰어넘는 게 이재명 시대의 실용주의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과거의 해묵은 관성과 지금 그 이별하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헤어질 결심을 하고 민주당 지지층께서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에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이런 우리가 얘기를 했으면 거의 가루가 됐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애가 방송에도 못 나왔을 오늘이 거예요. 마지막 방송이 됐을 그럴 겁니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상황이 변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용기를 낸 면이 있다고 보고요. 당장 이런 식으로 상대를 악마화하는 걸로 돈을 벌어온 자들이 있죠. 이게 뽐뿌질해서 돈을 벌었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어준 킴씨 같은 분들. 이런 분들과 민주당 지지층이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쩜 그렇게 일관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뭐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친문 그룹도 우리가 싸잡아서 비판하면 안 되고 그 안에서 정말 반성과 성찰이 없는 분들 그러면서 또 권력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몇 명 안 돼요. 뭐 조국 수석이나 뭐 이번에 나왔던 이호철 씨나 뭐 전해철, 노영민 뭐 몇 명 안 되거든요. 제가 보면 한 10명 에서 20명 정도 리스트업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꽤 소수인데 많은데요? 아니 근데 네. 소수인데 네. 이분들 하나같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조국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공개 지지를 이제 노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 좀 특이하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 일제히 쏟아져 나오는 게 정말 이건 정말 신기하다. 마치 본인들이
이거 짰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일제히 다 튀어나와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친문 핵심에 대한 인증들을 이렇게 하시는지. 근데 친문 핵심은 딱 그냥 뻔한 거예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아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정권을 내준 책임 있는 분들 플러스 지금 시점에 다 튀어나와가지고 일제히 조국 후보에 대해서 좋아요를 다들 누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의 뭐 이분들의 어떤 코드, 뭐 상징성 내지는 이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인물이 저는 조국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것이 아까 우리 이석현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정부의 실용과 놓고 보면 이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서 많은 부분들이 좀 해소됐다라는 면도 이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얘기인 게 사실 이번에 다 튀어나오고 계세요. 지금 백원우 전 마치 짠 것 같아 이게. 나오고 계신데 16일에 그분은 등장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백원우 의원은. 굉장히 실존적 훌륭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실존적 위기감이요? 지금 이제 강한 위기감. 우리가 네. 큰일 났다. 여기서 밀리면 이제 전당대회 하고 28년 총선까지 해서 진짜 패족되겠다 하고 걱정을 하는 건데요. 저는 이게 소위 이렇게 변화에는 무조건 뉴 이재명 현상과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라는 변수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가장 이분들이 완전히 몸부림을 치실 거라고 생각해요. 꼭 굳이 이 타이밍에 저렇게 안 나와도 됐거든요. 이렇게 첨예하게 욕먹을 거 각오하고 그랬다는 거는 이번에 밀리면 지읒된다라는 위기감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근데 아, 신기해, 15일에 신기해.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장했고 16일에는 백원우 전 의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등장했느냐? 곽상원, 노정연 부부가 감동이야. 김용남 캠프 격려 방문을 하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노정연 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마이크까지 잡고 민주당이 평택을 해서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김용남 후보를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라고까지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조국 대표 입장에서 가장 뼈 아팠을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도 이게 하루 차이로 이호철 네, 의원과 하루 차이. 사실 노정연 씨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따님이죠. 네. 그 입장에서는 가장 손쉬운 행보는 이제 친노 세력이 많이 모여 있는 저쪽에 가는 거였을 겁니다. 조국 그 후보. 근데 여기를 온 거예요. 오히려 김용남 후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안을 먼저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 좀 이걸 보면서 그래도 따님과 이 사위 분이 정말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용기를 낸 거죠. 그럼 사실 그쪽에 더 친한 분들은 많았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조국 후보의 그 설익은 주장대로 네. 검찰 출신 막 이러면서 그 적대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러기는커녕 거기를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은 2009년도에 정말 안타까운 정말 죽음을 맞이하셨던 분이셔서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사랑하고 노무현 정신을 다 그리워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따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정치 행보하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쵸. 그것도 차라리 공평하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 뭐 조국혁신당 말 맞다나 뿌리가 같다라고 친다면 아예 두 캠프에 안 가거나 아니면 두 캠프에 모두 가거나 이게 정답이지 둘 중에 어느 한 캠프만 간다라는 거는 한쪽을 지지한다는 얘기로 설명되잖아요. 그렇죠.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용남 후보 페이스북에는 좋아요를 절대 안 누르지만 그 고양이들이 아하. 절대 거기로는 안 갑니다. 고양이들이. 고양이들이 그치, 얘기했어. 그치. 근데 고양이들이 고도의 훈련이 돼가지고 조국조국 그러면 애들이 가서 다 거기 무슨 그리니츠가 있는지 추루가 있는지 다 애들이 가서 거기를 누르는 거예요. 예. 이 정말 신기한 거거든요. 근데 노정연 씨,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영예께서 영예. 영예죠. 영예께서 네. 그 곽상원 민주당 의원과 같이 손잡고 네. 김용남 후보의 캠프에 간 것도 정말 놀랄 일인데 깜짝 놀랐죠. 가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어허. 그렇죠. 그래서 김용남 후보 잘 하실 분이라는 나름의 어떤 응원의 메시지까지 그날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네네. 이거는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리 본인이 민주당스러움을 이야기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이건 제가 여기서는 이 말 씁니다. 팔아도 본인이 팔아도 그 가족분들이 조국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뼈가 아플 거예요. 근데 저는 결론은 이겁니다. 노무현 재단 내지는 노무현 정신을 지금도 말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말로는 노무현을 말하지만 누가 노무현답게 살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고 평가의 영역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정말 김용남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그 유가족분들, 가족분들의 이런 지지를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제는 노무현 정신도 어디로 도도하게 흘러가는지를 전 이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아실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조국이라는 정치인이 노무현 대통령과 가깝다라는 걸 늘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갔던 정치적 행보가 네. 1이라도 있는가? 저는 잘 못 찾겠습니다. 사실 네, 제가 그런 또 차이가 있다고 봐요. 장안의 화제 그 노무현에게 뉴 노무현이 있었더라면이라는 예, 칼럼을 칼럼. 썼던 인물 아닙니까? 아, 그 명칼럼이었어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중반기부터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뭐 대연정 이런 중도보수 행보했는데 그때 오히려 그 많은 빚을 못 봤죠. 근데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을 법한 분들이 중도 실용 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온 거예요. 맞아요. 이건 되게 17년 만에 귀한 기회를 얻은 건데 그분들을 허이 이렇게 내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조국 대표입니다. 조국 대표와 팀 김어준 그런 분들이에요. 사실 이 순간을 되게 귀하게 여겨야 저는 노무현 대통령 다운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진보의 관성적인 도그마를 벗어나서 뭔가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맨날 50대 50으로 싸우고 있을 수만 없잖아. 그래서 이번 기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어떻게 하면 잘 이어갈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프로를 지금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꼭 한번 요청드리고 싶은 게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맞아요. 좋아요는 또 하나는 또 와요래. 또 하나는 노무현이라는 그 상징을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말에 속으면 안 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걸어가셨던 그 바보 노무현의 길을 걷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우리는 행동에 늘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 정치인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행동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고 이번에 그 후보가 정말 김용남 후보 그 실용의 노선을 저는 많은 응원으로 좀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간단히 덧붙이면 예, 노무현 예. 대통령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거에 대한 저는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뜨거웠던 노무현이 있다면 차가웠던 대통령 노무현도 있습니다. 그 차가운 머리로 이렇게 선택했던 수많은 정책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팀 김어준 분들이 정말 조명을 안 하세요. 입체적으로 조명을 정말 안 하세요. 그걸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